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두 편의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지난 7년간의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조금 진지해서 올릴까 말까를 고민하다 보니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한 주로부터 벌써 3달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첫 시작이 화려하고 멋진 이야기는 아니지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이야기이고 이번 기회로 지난 7년간의 그림자를 떠나보내고 싶어 고민 끝에 가장 첫 영상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세상에는 저마다의 상황과 사연이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콘텐츠는 작가나 만든 이의 의도도 중요하지만 그걸 보는 사람이 비슷한 상황이나 경험을 떠올리게 해주고 재미, 감동, 슬픔, 위로 등으로 가슴에 와닿을 때 진정한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영화나 책, 그림을 보더라도 사람들은 저마다의 상황과 가치관을 대입해 해석하니까요.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이 길었냐면요. 결국 긍정적인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앞으로의 영상들은 발전적인 이야기들을 담을 예정이지만 초반에 진지하고 우울한 이야기가 여러분 개인에게 어떻게 전달될지 몰라 혹시라도 우울하고 힘들게 만들진 않을까 염려되어서입니다. 조금 어색하고 오글거리고 제 마음은 무거운 것도 사실이지만 공감 가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위로가 되었으면 하고 공감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냥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가볍게 라디오 사연 듣는 느낌처럼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에피소드 1-1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의 이야기이며 1-2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의 3년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2016년 저는 취업준비생이었습니다. 특수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취업문이 좁다는 것은 알고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차후 기회가 된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몸도 마음도 건강했고 주변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제 강점으로 꼽아줄 만큼 매사 긍정적이고 자신감 넘치며 유쾌한 사람이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가장 저다운 모습으로 아름답게 빛났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취업을 준비하며 모든 시간과 노력,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습니다. 스터디나 면접이 아니면 학원과 집만 오가는 생활을 하면서 점점 생활 반경이나 인간관계는 물론 생각이나 시야도 좁아지고 편협해져 갔습니다. 16, 17년에는 경험이 부족하다 생각했고 18년에는 조금이 아쉬워 한 해를 더 보내면서 될 듯 말 듯한 상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19년이 되던 달에는 문득 내가 이 일이 정말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안 되니까 오기로 성취하고 싶은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고 그 순간부터 제 인생도 점점 애매해져 가며 제가 누구인지조차도 모호해졌습니다. 이때는 다른 일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이미 사회적으로 나이가 너무 늦어버렸고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소비하여 다른 일에 도전할 용기나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제 스스로를 칠평남짓한 작은 방에 가뒀습니다. 학원과 스터디도 중단하고 밤낮이 바뀌고 좋아하던 운동도 그만뒀습니다. 며칠에 한 번 편의점이나 도시락을 사러 나올 때 빼고는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불안과 후회, 우울과 무기력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2019년 봄, 저는 결국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우울, 무기력함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고 내가 내 정신적인 문제를 인지하고 있어 다행이고 스스로 컨트롤하고 좋아질 수 있다는 무식한 신념까지 생겼습니다. 어쩌면 이 정신적인 문제는 훨씬 전부터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다.
머리로는 아무리 긍정 회로를 돌려봐도 그건 제 생각일 뿐 받아들이는 몸까지 속일 수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곧 정신의 고통은 스트레스성 원형 탈모, 대상포진과 같은 몸의 병으로 번져갔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처음 생겼을 때 아니면 그 전부터 병원을 다녔더라면 좋았겠지만 혹시라도 앞으로의 취업이나 인생의 걸림돌이 될까, 신체적으로 다른 큰 병이 생긴 건 아닐까 겁이나 병원은 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피검사 같은 것을 하면 분명 제 안에서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을 것 같았고, 오히려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게 더 이상할 정도라고 생각될 만큼 몸과 마음이 병들어갔습니다. 특히 힘든 상황은 부모님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전화가 올 때였습니다. 그 순간 구역질이 나고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아마 제가 처한 상황을 가장 몰랐으면 하는 사람들이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고 잠시 뒤에 최대한 괜찮은 듯한 어투로 다시 걸고, 카톡이나 메시지는 몇 개월간 읽지 않다가 읽고 씹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몇 없는 친구들과의 약속도 계속 미루다 보면 이상해 보일까 두세 달 만에 큰맘 먹고 나간 날, 어떻게 돼가? 준비는 잘 되고 있어? 라는 별뜻 없는 말에 저는 식은땀이 나면서 혈압이 오르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최대한 태연해 보이려 애쓰면서 어찌저찌 뭐라 했는지 기억도 안 나게 그 상황을 넘겼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려 말 한마디 없이 대답도 어버버 하던 제가 참 넉나간 사람처럼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집으로 돌아와 내 모습을 되돌아보며 후회하고 자책하며 저를 더 작은 상자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상황은 이렇게 계속 좋지 않게 흘러갔고, 좋지 않은 생각들을 하다 살기 위해 결국 모든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했다기보다 미련조차 없게 보내주지 않으면 제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살아야겠다 생각하니 한순간에 미련도 없이 놓아지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살기 위해 지난 시간과 제 꿈을 놓아주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 경험에서도 얻은 것은 있었습니다. 첫째, 인생에서 열심히가 꼭 성공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 하지만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더 큰 후회가 남았을 테니 후회는 없습니다. 둘째, 내 노력이나 의지만으로는 세상에 넘을 수 없는 벽이란 게 존재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계획과 기한을 미리 정해두고 안 되면 다음 플랜으로 넘어갔어야 했는데 무식하게 용감했던 건지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시작부터 그 직업이 아니면 다른 일은 전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때라 제 스스로에게는 다음 플랜이 없다는 게 배수진을 쳤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경험을 교훈 삼아 실수를 반복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1-2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